시작하기 전에 1과목 물질의 물리화학적 성질 파트는 난이도가 높은데 실기 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문제는 문제랑 답만 완벽하게 외우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문제, 다음 중 방향족 탄화소소가 아닌 것은 톨루엔, 아닐린, 안트라센은 벤젠 고리형으로 연결된 방향족 화합물이나 에틸렌은 지방족 화합물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액체 0.2g을 기화시켰더니 그 증기의 부피가 97도, 740mHg에서 80ml였다. 이 액체의 분자량에 가장 가까운 값은 PV는 nRT에서 몰수에는 분자량 분의 W로 바꾸어주고 분자량 M에 대한 식으로 바꾸어주면 PV는 WRT, 여기서 W는 0.2g 대입, 그리고 R은 이산기체상수 0.08이 고정값 대입, T는 97도에서 절대 온도 단위인 켈빈 온도로 바꿔주려면 273도를 더한 값을 대입해주고 해당 공식에 들어가는 단위는 ATM이므로 1ATM은 760ml HG이기 때문에 여기서 760을 나누어주면 760분의 740ATM 대입 그리고 V값 리터 단위인 0.08리터를 대입해주면 78이 나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백금 전극을 사용하여 물을 전기분해할 때 플러스 극에서 5.6의 기체가 발생하는 동안 마이너스 극에서 발생하는 기체의 부피는 플러스 극에서 산소 5.6리터 기체가 발생하는 동안 마이너스 극에서 발생하는 수소의 부피는 11.2리터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표준 상태에서 1패러데이 전기량으로 물을 전기분해할 때 생성물질 부피는 필기에 5번 나온 내용으로 수소일 때는 11.2리터, 산소일 때는 5.6리터를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4번 문제, 원자량이 56인 금속 M 1.12g을 산화시켜 실험식의 MX5Y인 산화물 1.6g을 얻었다. X, Y는 각각 얼마인가? 산화물 MX5Y는 1.6g이고 각 원자의 질량은 금속 M이 1.12g일 때 5Y의 무게는 해당 산화물 1.6g에서 금속 1.12g을 빼주면 0.48g이 나오고 금속 M의 몰수는 금속의 원자량 분의 MX 질량, 금속의 원자량 56 대입, MX 질량 1.12g 대입해주면 0.02몰이 나오고 산소의 몰수는 산소의 원자량 분의 OY 질량, 산소의 원자량은 16, OY의 질량은 0.48을 대입하면 0.03몰이 나오고 그러면 XY는 0.02 대 0.03이고 각 변에 곱하기 100을 해주면 2 대 3, 즉 MXOY는 M2O3이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방사성 원소인 우라늄이 다음과 같이 변화되었을 때 붕괴 유형은 이 우라늄은 질량소가 4가 나가고 이 원자번호가 2가 빠져있으므로 질량수 -4, 원자번호 -2의 변화인 알파 붕괴이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방사능 붕괴에 따른 질량수와 원자번호 변화는 필기에 6번 나온 내용으로 표를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6번 문제, 전자배치가 이렇게 되어 있는 원자의 M껍질에는 몇 개의 전자가 들어가 있는가? 해당 전자배치에서 K는 1이므로 2개 들어가 있고 L껍질은 2이므로 2 더하기 6인 8개가 들어가 있고 M껍질은 3이므로 2 더하기 5인 7개가 들어가 있으므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오비탈이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전자의 총수는 필기에 3번 나온 개념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7번 문제, 다음 보기의 벤젠 유도체 가운데 벤젠의 치환 반응으로부터 직접 유도할 수 없는 것은 벤젠의 직접 유도가 가능한 작용기는 이 A는 가능하고 B는 불가능하고 C는 가능하므로 이 불가능한 것은 B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황산 수용액 400ml 속에 순황산이 98g 녹아있다면 이 용액의 농도는 몇 노르말 농도인가? 황산의 분자량은 H 원자량 1, 산소 원자량 16, 황 원자량 31을 적어준 상태에서 수소가 2개 있으므로 1 곱하기 2,
더하기 황이 하나 있으므로 32 더하기 산소가 4개 있으므로 16 곱하기 4를 하면 98이 나오고,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으로 분자량 98, 질량 98을 해주면 몰수는 1몰, 몰 농도는 부피분의 몰수 해주면 부피 리터 단위인 0.4리터 분의 1, 2.5 몰랄 농도가 나오고, 황산의 해리식은 1몰의 황산이 2몰의 수소와 1몰의 황산염이 생성되는 식이고, 위 해리식을 보면 2배수의 수소이온 농도가 생성되므로 노르말 농도는 몰 농도 곱하기 배수 2.5 곱하기 2배인 5 노르말 농도가 나오므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다음 각 화합물 1몰이 완전 연소할 때 3몰의 산소를 필요로 하는 것은 2번의 에틸렌은 1몰의 에틸렌과 3몰의 산소가 반응하여 2몰의 이산화탄소와 2몰의 수증기가 생성되는 반응식으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1패러데이의 전기량으로 물을 전기분해하였을 때 생성되는 기체 중 산소 기체는 0도 1기압 즉 표준 상태에서 몇 리터인가? 산소는 5.6리터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표준 상태에서 1패러데이 전기량으로 물을 전기분해할 때 생성물질 부피는 필기에 5번 나온 내용으로 수소일 때는 11.2리터, 산소일 때는 5.6리터를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11번 문제. 원자번호가 7인 질소와 같은 족에 해당되는 원소의 원자번호는 한 주기마다 원자는 8개 있으므로 원자번호에 8을 더하면 같은 족의 원소이다. 그러면은 7 더하기 8을 해주면 원자번호 15인 2이 나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다음 화합물 중에서 가장 작은 결합각을 가지는 것은 첫 번째로 BF3는 120도, NH3는 107도, H2는 180도, BeCl2도 180도로 가장 작은 결합각을 가지는 것은 2번의 NH3가 되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OH 농도 1 곱하기 10의 -5승 몰 퍼 리터의 용액이 pH와 액성으로 오른 것은 여기서 POH는 마이너스 로그 수산기 이온이고 여기에 1 곱하기 10의 -5승을 대입하면 POH는 5가 나오고 pH 더하기 POH는 14인 것을 이용하여 pH는 14-POH 여기서 5 값을 대입해주면 pH는 9가 나와 pH가 7보다 작으면 산성, pH가 7이면 중성, pH가 7보다 크면은 알칼리성이므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지방이 글리세린과 지방산으로 되는 것과 관련이 깊은 반응은 지방이 글리세린과 지방산으로 되는 것은 가수분해이므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다음에서 설명하는 법칙은 무엇인가? 일정한 온도에서 비휘발성이며 비전해질인 용질이 녹은 묽은 용액의 증기 압력 내림은 일정량의 용매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에 비례한다. 해당 법칙은 라울의 법칙으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 다음 중 물이 산으로 작용하는 반응은 H2O가 OH가 되는 형태이므로 3번의 H2O가 OH 이온으로 변화된 것이 산으로 작용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물이 산 염계로 작용하는 반응은 필기에 4번 나온 개념으로 산과 염계에 작용하면 물에서 뭐로 도출되는지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17번 문제. 질량수 52인 쿠르뮴의 중성자수와 전자수는 각각 몇 개인가? 단 쿠르뮴의 원자번호는 24이다. 먼저 원자번호는 양성자수, 전자수랑 동일하므로 원자번호가 24인 것은 양성자수가 24인 것이고 질량수는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에서 중성자수는 질량수 마이너스 양성자수로 해주면 52 마이너스 24를 하면 28이 나와 중성자수는 28, 전자수는 24가 나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일정한 온도하에서 물질 A와 B가 반응할 때 A의 농도만 2배로 하면 반응 속도가 2배가 되고 B의 농도만 2배로 하면 반응 속도가 4배로 된다. 이 경우 반응 속도식은
A 농도를 2배로 하면 반응 속도가 2배로 되는 비례 관계이고 B 농도 2배로 하면 반응 속도가 4배로 되는 제곱의 비례 관계이므로 A는 그대로 B는 제곱으로 표현해주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 다음 밑줄 친 원소 중 산화수가 플러스 5인 것은 먼저 1번에 Na2Cr2O7에서 크롬의 산화수는 나트륨은 산화수가 플러스 1이므로 2개 있으므로 1 곱하기 2 더하기 크롬은 X로 두고 2개 있으므로 2X 더하기 산소는 산화수가 마이너스 2이므로 마이너스 2 곱하기 7은 0으로 해주면 X는 플러스 6이 나오고 이번에 K2SO4는 K는 산화수가 플러스 1인데 2개 있으므로 6 곱하기 2 더하기 황은 X로 두고 산소는 마이너스 2 곱하기 4는 0을 해주면 X는 플러스 6이 나오고 3번의 KNO3는 칼륨은 산화수 플러스 1 대입 N은 X로 두고 산소가 3개 있으므로 마이너스 2 곱하기 3은 0 해주면 X는 플러스 5가 나오고 4번의 CrO3에서 크롬의 산화수는 크롬을 X로 두고 산소가 3개 있으므로 마이너스 2 곱하기 3은 0 해주면 X는 플러스 6이 나와 산화수가 플러스 5인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산화수 구하는 문제는 필기에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 주기율표 20번까지 외우고 각 산화수가 몇인지 암기해서 상황에 따라 잘 응용하시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 다음 물질 1g당 1kg의 물에 녹였을 때 빙점 강화가 가장 큰 것은 해당 빙점 강화 공식에서 분자량 m과 빙점 강화는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고 그러면 분자량 m이 작을수록 빙점 강화 델타 t가 커지기 때문에 여기서 분자량이 가장 작은 것이 빙점 강화가 크다. 그러면은 수소 원자량 1, 탄소 원자량 12, 산소 원자량 16을 적어준 상태에서 CH3OH는 12 더하기 1 곱하기 3 더하기 16 더하기 1, 32가 나오고 C2H5OH는 12 곱하기 2 더하기 1 곱하기 5 더하기 16 더하기 1, 46이 나오고 C3H5OH3는 12 곱하기 3 더하기 1 곱하기 5 더하기 16 더하기 1이 3개 있으므로 곱하기 3을 해주면 92가 나오고 C6H12O6는 12 곱하기 6 더하기 1 곱하기 12 더하기 16 곱하기 6을 해주면 180이 나와 1번이 분자량이 가장 작기 때문에 빙점 강화가 제일 크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1번 문제. 전역 방출 방식의 할로젠 화물 소화 설비 중 하론 1302를 방사하는 봄사이드의 방사압력은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하론 1302를 방사하는 것은 0.9MPa 이상이므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분사헤드의 방사압력은 필기에 2번, 실기에도 나오므로 각 방사압력을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22번 문제.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이동탱크 저장소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 시 위험물 운송자가 위험물 안전카드를 휴대하지 않아도 되는 물질은 위험물을 운송하는 자는 위험물 안전카드를 위험물 운송자로 하여금 휴대하게 할 것. 단, 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특수인화물 및 제1석유류에 한한다. 그러면은 휘발유는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에 해당하고 과산화수소는 제6류 위험물이니까 휴대해야 되고 벤조일 포옥사이드도 제5류 위험물이니까 해야 되는데 3번의 경유는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로 위험물 운송자가 위험물 안전카드를 휴대하지 않아도 되므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3번 문제. 주된 연소 형태가 분해 연소인 것은 먼저 금속분은 표면 연소이고 황은 증발 연소이고 목재는 분해 연소이고 피크르산은 자기 연소이므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연소 방식의 분류표는 필기에 13번 나온 개념으로 표를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24번 문제. 분말 소화약제인 탄산수소 나트륨 10kg이 일기압 270도에서 방사되었을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약 몇 세제곱미터인가? 270도에서 제1종 분말 소화약제인 탄산수소 나트륨 열분의 반응식은 2몰의 탄산수소 나트륨이 분해하여 1몰의 탄산나트륨, 1몰의 이산화탄소, 1몰의 수증기가 생성되는 반응식이 되겠고 여기서 탄산수소 나트륨 분자량은
나트륨 원자량은 23이므로 23 더하기, 수소는 1이므로 1 더하기, 탄소는 12이므로 12 더하기, 산소는 16이므로 16 곱하기 3을 해주면 84가 나오고, PV는 nRT에서 몰수에는 분자량 분의 질량으로 바꾸어주고, 이것을 V에 대한 식으로 바꾸면 PM분의 WRT가 나오는데, 여기까지만 계산하면은 탄산수소 나트륨의 부피이고, 반응물인 탄산수소 나트륨 몰수분의 생성물인 이산화탄소의 몰수를 해주면 이산화탄소의 부피를 구할 수 있으므로 W 10kg 대입, R은 0.082 고정값 대입, T는 절대온도 단위인 273 더하기 270 대입, 압력은 1기압 대입, 반응물의 분자량은 84 대입, 반응물의 몰수 2몰 대입, 생성물인 이산화탄소의 몰수는 1몰을 대입해주면 2.65 세제곱미터가 나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5번 문제, 포소화약제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의 담배포 소화약제는 맞고, 2번의 합성계면 활성제포 소화약제도 맞고, 3번의 소속마포 소화약제도 맞고, 4번의 액표면포 소화약제는 없는 내용으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6번 문제, 드라이 아이스 1kg이 완전 기화하면 약 몇 몰의 이산화탄소가 되겠는가? 드라이 아이스 CO2의 분자량은 탄소 C의 원자량 12, 산소 5의 원자량 16인 상태에서 탄소가 하나 있으므로 12 더하기, 산소가 2개 있으므로 16 곱하기 1을 해주면 44이고, 몰수에는 분자량 n분의 질량이므로 m에 44 대입, 그리고 질량은 그램 단위인 1000g을 대입해주면 22.7몰이 나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7번 문제, 다음 위험물의 저장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주소에 의한 냉각 소화가 적절치 않은 위험물은 2번의 과산화나트륨은 무기과산화물로 물과 반응하면 폭발적으로 반응하여 조연성 가스인 산소와 열을 발생하여 위험하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8번 문제, 가압식 분말 소화 설비에는 얼마 이하의 압력으로 조절할 수 있는 압력 조정기를 설치해야 하는가? 기준은 2.5MPa 이하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9번 문제, 이산화탄소가 불연성의 이유를 옳게 설명한 것은 불연성 가스, 이산화탄소 등은 스스로 연소하지도 못하고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는 성질도 가지지 않는 가스로 산소와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0번 문제, 이산화탄소 소화기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번에 전도성이 아닌 비전도성이어서 전류가 통하는 장소에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31번 문제, 특수인화물이 소화설비 기준 적용상 1소요 단위가 되기 위한 용량은 특수인화물 지정소량은 50L, 소요 단위는 지정소량 곱하기 10이므로 특수인화물 1소요 단위는 50 곱하기 10, 500L가 되겠습니다. 32번 문제, 질산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번의 질산은 강한 산화제로서 유기물과 혼합하거나 접촉하면 발열, 발화 위험성이 있으므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3번 문제, 마그네슘 분말이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와 반응하여 생성될 수 있는 유독기체의 분자량은 마그네슘은 이산화탄소와 반응하여 유독기체인 일산화탄소를 생성하며 분자량은 탄소의 원자량 12 더하기 산소의 원자량 16을 해주면 28이다. 답은 2번이 되겠고, 해당 마그네슘 이산화탄소 반응식은 필기에 5번, 실기에도 자주 나오므로 반응식을 꼭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34번 문제, 분말 소화기에 사용되는 소화약제의 주성분이 아닌 것은 1번은 제3중 분말 소화약제의 주성분이고, 2번은 아니고, 3번은 제1종 분말 소화약제의 주성분이고, 4번은 제2종 분말 소화약제의 주성분으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분말 소화약제의 종류는 필기에 18번, 실기에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표를 전체적으로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35번 문제,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에 화재에 적응성이 없는 소화설비는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에 적응성 있는 소화설비는 첫 번째로 탄산수소 염료 분말 소화설비, 두 번째로는 건조사, 세 번째로는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함으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소화설비의 적응성표는 필기실기 빈출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36번 문제, 위험물 제조소 등에 설치하는 5개 소화전 설비에 있어 5개 소화전함은 5개 소화전으로부터 보행거리 몇 미터 이하의 장소에 설치하는가? 그 기준은 보행거리 5m 이하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7번 문제, 위험물 제조소의 환기설비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는 것은 첫 번째로 환기구는 지붕 위 또는 지상 2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맞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 급기구는 바닥 면적 15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도 맞고, 세 번째로 환기는 자연 배기 방식으로 할 것도 맞고, 4번의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하고 인화 방지망을 설치할 것이 맞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8번 문제, 화재 종류가 옳게 연결된 것은 1번의 A급은 유류 화재가 아닌 일반 화재이고, 2번의 B급 화재는 섬유 화재가 아닌 유류 화재이고, C급 화재는 전기 화재가 맞고, D급 화재는 플라스틱 화재가 아닌 금속 화재이므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화재의 구분표는 필기에 7번 나온 내용으로 표를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39번 문제, 다음 중 발화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발화점이란 외부에서 점화하지 않더라도 발화하는 최저 온도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0번 문제, 수성모포 소화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첫 번째로 물보다 비중이 작은 유류의 화재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틀린 내용으로 물보다 가벼운 유류의 화재에는 사용할 수 있고, 두 번째로 계면 활성제를 사용하지 않고 수성의 막을 이용한다는 틀린 내용으로 일반적으로 불 속에 계면 활성제를 사용하고, 세 번째로 내열성이 뛰어나지 않고 고온 화재일수록 효과가 떨어지므로 틀린 내용이고, 4번의 수성막포 소화약제는 일반적으로 불 속에 계면 활성제를 사용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1번 문제,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제6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햇빛에 의해 갈색의 연기를 내며 분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갈색병에 보관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위험물은 질산으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2번 문제, 황린이 자연 발화하기 쉬운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황린은 산소와 친화력이 강하고 발화 온도가 낮기 때문에 자연 발화하기 쉬우므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3번 문제, 탄화칼슘은 물과 반응하면 어떤 기체가 발생하는가? 1몰의 탄화칼슘과 2몰의 물이 반응하면 1몰의 수산화칼슘 고체와 1몰의 아세틸렌 기체가 발생하므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탄화칼슘 물 반응식은 필기에 9번, 실기에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반응식을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44번 문제, 보기 중 칼륨과 트라이에틸 알루미늄의 공통 성질을 모두 나타낸 것은 첫 번째로 칼륨은 고체인데 트라이에틸 알루미늄은 액체이므로 틀린 내용이고, 두 번째로 칼륨과 물이 반응하면 수소를 생성하고 트라이에틸 알루미늄과 물이 반응하면 에탄 기체를 발생하므로 틀린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칼륨은 위험등급 1, 트라이에틸 알루미늄은 알킬 알루미늄으로 위험등급이 1이므로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5번 문제, 다음 중 물이 접촉되었을 때 위험성이 가장 작은 것은 4번의 황은 물과 반응하지 않으므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6번 문제, 다이에틸 에터를 저장 취급할 때의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번에 연소 범위는 가솔린보다 넓고 인화점은 가솔린보다 낮는 게 맞는데 착화 온도는 가솔린이 더 높으므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7번 문제, 그림과 같은 위험물 탱크에 대한 내용적 계산 방법으로 옳은 것은 해당 탱크의 용적은 4분의 파이 AB 곱하기 L 더하기 3분의 L1 더하기 L2이므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탱크의 내용적은 필기실기 빈출이고 탱크의 형태에 따라 내용적 공식이 달라지므로 해당 4가지 공식을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48번 문제. 다음 위험물 중 인화점이 약 마이너스 37도인 물질로서 구리, 은, 마그네슘 등과 금속과 접촉하면 폭발성 물질인 아세틸리드를 생성하는 것은 먼저 아세트알데하이드 또는 산화프로필렌이 구리, 마그네슘, 은, 순과 반응하여 폭발성의 아세틸리드를 생성하는데 이 중 인화점이 마이너스 37도인 것은 산화프로필렌으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9번 문제. 자연 발화의 위험이 가장 큰 물질은 4번의 셀룰로이드는 제오류 위험물, 자기 반응성 물질로 자연 발화 위험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0번 문제. 저장 소송할 때 타격 및 마찰에 의한 폭발을 막기 위해 물이나 알코올로 순면시켜 취급하는 위험물은 이러한 위험물은 나이트로 셀룰로스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1번 문제. 위험물의 취급 기준 중 소비에 관한 기준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로 열처리 작업은 위험물이 위험한 온도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하여 실시해야 한다는 맞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 담금질 작업은 위험물이 위험한 온도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하여 실시해야 한다도 맞고, 3번의 분사도장 작업은 방화상 유효한 격벽 등으로 구획한 안전한 장소에서 해야 한다도 맞고, 4번의 버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버너의 역할을 유지하는 것이 아닌 방지해야 되므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2번 문제.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이동 탱크 저장소에 탱크의 용량이 19,000리터일 때 탱크의 칸막이는 최소 몇 개를 설치해야 하는가? 이동 저장 탱크는 그 내부에 4,000리터 이하마다 칸막이를 설치해야 되므로 19,000이면은 해당 공식으로 구할 수 있는데, 더 쉬운 방법은 19,000리터를 4,000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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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남은 3,000리터로 두고 칸막이를 이런 식으로 설치한다면 칸막이가 4개이므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3번 문제.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위험물 제조소에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구성 부분 중 반드시 내와 구조로 하여야 하는 것은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출입구 외에 개구부가 없는 내와 구조의 벽으로 하여야 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4번 문제.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제4류 위험물 5개 저장 탱크의 대기 밸브 부착 통기관은 몇 킬로파스칼 이하의 압력 차이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하는가? 그 기준은 5킬로파스칼 이하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5번 문제. 물보다 무겁고 물에 녹지 않아 저장 시 가연성 증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수조 속의 위험물 탱크에 저장하는 물질은 이러한 물질은 이황화탄소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6번 문제. 다음 위험물 중에서 인화점이 가장 낮은 것은 일반적으로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제2석유류, 제3석유류, 제4석유류 순으로 온도가 높아지는데, 물론 예외적으로 특수인화물보다 가솔린인 제1석유류가 인화점이 더 낮은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예외사항이고, 일반적으로 특수인화물이 인화점이 가장 낮기 때문에 4번의 아세트알데하이드만 유일하게 특수인화물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7번 문제. 금속 나트륨의 일반적인 성질로 옳지 않는 것은 은백색의 연한 금속도 맞고 물과 반응하여 수소가스를 발생하는 것도 맞고 물보다 비중이 작은 것도 맞는데, 나트륨은 알코올이 아닌 등유, 경유, 파라핀유, 벤젠 등 석유에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8번 문제. 과염소산 칼륨과 정린을 혼합하는 것이 위험한 이유로 가장 타당한 것은 산화제인 과염소산 칼륨과 가염물인 정린이 혼합하면 가열 충격 등에 의해 연소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므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9번 문제. 염소산 칼륨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염소산 칼륨은 촉매 없이 가열하면 약 400도에서 분해하는 것은 맞고, 열분해하여 산소를 방출하는 것도 맞고, 불연성 물질도 맞는데, 염소산 칼륨은 온수, 글리세린에 잘 녹으나 냉수, 알코올, 에터에는 잘 녹지 않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0번 문제. 1기압 27도에서 아세톤 58g을 완전히 기화시키면 부피는 약 몇 리터가 되는가?
아세톤의 분자량은 수소의 원자량 1, 탄소의 원자량 12, 산소의 원자량 16인 것을 적어둔 상태에서 탄소가 하나 있으므로 12 더하기, 수소가 3개 있으므로 1 곱하기 3 더하기, 탄소가 1개 있으므로 12 더하기, 산소가 하나 있으므로 16 더하기, 탄소가 하나 있으므로 12 더하기, 수소가 3개 있으므로 1 곱하기 3을 해주면 58이 나오고, PV는 nRT에서 n은 분자량분의 질량으로 바꾸어주고, 부피 V에 대한 식으로 바꾸어주면 W에 58g 대입, R은 0.08이 고정값 대입, T는 절대온도 단위인 273 더하기 27 켈빈 온도 대입, 압력은 1기압 대입, 분자량은 58을 대입해주면 부피 V는 24.6L가 나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0년 3회 위험물 산업기사 필기 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